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4월 마무리 오늘 잘 하셔야 되겠네요. 뭐 그런가 하면은 메이 포스트 5월 1일이 내일인데 5월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뭔가 변곡점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그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아마 세계 재즈의 날이죠. 예. 그리고 베트남전이 이제 종전된 날이기도 합니다. 뭐 재즈의 날 정말 그 재즈라는 음악이 듣다 보면 어떤지 모르게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 음악이죠. 글쎄요. 뭐 저는 뭐 그 음악에 대한 그 조예는 정말 깊지가 못한데 참 음악이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해 보니까. 뭐 해 본다라는 게 뭔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 노래를 하는 그 합창 같은 거 이런 것을 해 보면은 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방에 가서 그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트로트를 잘 부르면 노래를 잘하는 거다.' 물론 뭐 트로트를 잘 불러도 노래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이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이제 요즘입니다 제가. 예 뭐 그게 인제 뭐 오늘의 그 이슈는 아니고 뭐 베트남전이 종전됐다는 것은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제 그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 방송했던 내용을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그 세계적인 인물이죠.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 하면은 그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그 뭐 인제 전범으로 인제 처리가 됐지만은 어 뭐 그 어떤 그 죄의 어떤 가치 판단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히틀러를 뭐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어서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꿔 놓고 그다음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인 것만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 뭐 그 이전에 알렉산더가 있었죠. 알렉스 요새는 쪼끔 그 표기법이 바뀐 것 같아요. 알렉산드로스인가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는 알렉산더라고 배웠는데 하여튼 뭐 알렉산드로가 있고 그다음에 동양 쪽에서 보면 이제 징기스칸이 있죠. 태무진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에 대해서도 인제 조만간에 한번 말씀드릴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인제 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있죠. 어찌 됐든 유럽 대륙을 휩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오늘 인제 자살로 삶을 마감한 2차 세계 대전의 그 패배로 음 아돌프 히틀러가 인제 바로 권총으로 자기를 쏴서 인제 죽은 그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범하니까 물론 뭐 범죄자니까 뭐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가 왜 이런 큰 전쟁을 일으켰고 또 한동안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인제 결국은 인제 패전하게 되는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물의 가치 판단은 차치하고 하여튼 어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많은 사람이 희생은 당했지만 이 지구상에 걸출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태평양 전쟁을 인제 수행을 했던 음 히로히도죠. 네. 음 그다음에 뭐 이태리 파시즘의 뭐 무솔리니도 있고 여러 인제 패권을 위해서 아우성쳤던 그런 지도자들이 인제 있었어요. 예. 그중에 인제 히틀러가 하나니까 우리가 히틀러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돌프 히틀러가 바로 인제 오늘 인제 사망을 했네요. 이제 자살을 했죠, 권총으로. 물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어 하여튼 4 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 히틀러의 죽음으로 4 월을 장식을 해야 되네요. 정말 4 월은 잔인한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히틀러를 한번 볼까요? 1889년 4월 20일 날 태어나서 1945년 4월 30일 즉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인제 독일이 패퇴하면서 패전국이 되면서 인제 자살로 모든 종지부를 찍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히틀러는 독일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국가사회주의의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였다. 그다음에 나치 독일의 초대 총통이 히틀러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웅변가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말은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이렇게 음, 뭐라 그럴까 아주 달변이 되질 못해 갖고 그리고 순발력이 좀 떨어져 갖고 정말 임기응변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정치라는 게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1 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하여 독일이 서약한 베르사유 체제 대공원 이후에 정권을 잡았다. 네. 예,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키고서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이 패했죠. 그래서 인제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 인제 맺어진 거예요. 강화 조약이라고 하면 전쟁을 일으킨 그 국가는 정말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지꼴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베르사유 체제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독일에 그냥 뼈와 살을 모두 발라내는, 그러니까 다시는 그 독일이 예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인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베르사유 체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뭐 전쟁을 일으켜 갖고 패하긴 했지만은 삶이 괴로운 거죠. 근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이 인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틀러는 군대를 대량 모집을 해서 취업료를 올렸고 전쟁 자금이나 국가민족의 희생양으로 유대인을 지목을 해 갖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일 그 게르만족들의 인제 지지를 많이 인제 얻었죠. 뭐 그러니까 총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독일 민족 생존권 수립 정책을 주장하며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했다. 네. 사실 오스트리아는 그 독일 말을 쓰죠. 예. 음 이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예. 하여튼 인제 오스트리아를 인제 병합을 하면서 어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을 합니다.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언젠가 한번 독일 출장을 갖고서 거래처 사장하고 인제 밥을 먹다가 인제 내가 어떻게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됐다고." 그러면서 그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그다음에 또 폴란드를 침공을 하죠. 예. 독일의 인제 동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 인제 폴란드를 침공하고 나면 그 뒤는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인제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뭐 어찌 됐든 저렇게 해서 2차 세계 대전이 인제 일어난 거예요. 자, 히틀러 이전부터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뿌리 깊어 제1 차,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혐오하였고 이는 유대인 혐오 정책이 호응을 얻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진짜 2000 년간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그러니까 인제 유대인들이 뭐 흑인도 유대인이 있지만은 어 뭐 이 동구권에도 유대인이 인제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유럽에서도 뭐 그렇고 뭐 어디 유대인 없는 우리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유대인 역사가 있습니다. 하얼빈 이쪽에 가 보면은 그 어 유대인들 사원이 있어요, 거기. 근데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들이 별로 못 들어와 있어요. 음 근데 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이제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전쟁 중에 수많은 유대인과 집시 슬라브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로 학살당했다. 네. 우리가 어제 화학전쟁 희생자 추모의 날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바로 이 가스 학살 이게 이제 화학전쟁이에요, 말하자면은. 전세로 확장하던 독일은 소련과의 전투,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계속 패배를 했다라는 얘기죠. 2차 세계 대전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뭐 유럽 대부분을 인제 독일이 인제 제패를 했죠. 프랑스까지 인제 그 침공을 해서 프랑스의 인제 비시 정권을 인제 세워서 그러니까 뚝딱시 정권이죠, 비시 정권이. 이제 그거에 인제 대항을 한 사람이 바로 드골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드골이 또 인제 프랑스에서는 영웅이죠. 예. 음 그렇게 인제 승승장구하던 독일이 인제 자꾸 지는 거예요. 소련하고 전투에서 지고. 소련이 사실 소련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가깝고 굉장히 중심이 깊죠. 그러니까 그걸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다 보면은 보급선이 차단이 돼요. 우리나라 이제 6.25 때도 낙동강까지 내리밀고 내려왔던 게 북한 괴뢰군들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하면서 허리를 끊어 버리니까 보급이 차단이 되니까 뭐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하고 독일이 싸울 때도 뭐 옛날 그전에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지만 종신 깊숙이 들어가도 거꾸로 당하는 거죠. 뒤에 허리를 끊어버리면 포위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도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꾸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국이 참전을 했죠. 이제 주로 고립주의를 이제 천명하던 미국이 이제 그 상선이 미국 상선이 이제 이제 침몰이 됐죠. 독일에 의해서. 미국은 뭐 형식상으로는 전쟁 참여를 안 했지만 그 상선을 통해서 많은 무기들을 실어나르고 그러니까 전쟁 물품을. 그러니까 독일이 화가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침몰을 시켰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전국에는 독일이 이제 패망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히틀러는 1945년 4월 29일 소련군에게 포위된 베를린에서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소련군한테 이제 베를린이 당했는데 그 다음 날 오늘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날 본청으로 사살을 한 거죠. 자, 아돌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이 되겠습니다. 영아기의 히틀러. 글쎄요, 세무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학력도 낮았고 또 술꾼의 권위주의적이고 이제 흉폭했다라는 게 이제 어, 아버지였던 캐릭터였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또 굉장히 병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이 이제 폭력을 많이 이제 아동 폭력을 많이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저런 폭력을 아버지한테 당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성격이 이제 좀 삐뚤어지죠. 뭐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학창 시절에 그렇게 그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었는가 봐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림을 굉장히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끝물이라서 아직 기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1905년부터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다음 해에 유방암으로 사망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자가 없으니까 노숙자 생활까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그런 보조금도 끊기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뭔가 그 세상을 개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영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 영아기 때 경험한 것들이 음 뇌리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격을 바로 이제 규정짓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랑을 듬뿍 주어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주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히틀러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화가로서의 히틀러라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히틀러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히틀러는 그 이외에도 꾸준히 아돌프 히틀러의 자화상을 그렸고 성모 마리아와 유년 시절의 예수도 그렸고 바다의 야상곡도 그렸고 다수의 그림을 남겼는데 글쎄 어떤 특정한 작품 같은 경우는 10억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참 정말 네, 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차 세계대전 때 계급이 히틀러는 하사로서 그 참호 속에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그 이 내용이 다르네요 보니까. 물론 뭐 그 당시에 군인으로 근무를 했는데 참호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계급이 하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되죠. 1871 년에 비스마르크 빌헬름 몇 세인가요? 5 세인가? 하여튼 독일이 그 인제 어 그 통일이 되죠. 소위 그 프로이센 공화국이 인제 에 지금 현재 그 독일의 그 인제 그 위치죠. 거기서 가장 강성했던 그 프로이센 공화국이 인제 독일 전체를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제국이 1871 년에 에 탄생을 합니다. 물론 뭐 비스마르크 굉장히 유명한 재상이죠. 그리고 나서 인제 그 제1 차 세계 대전을 인제 일으키게 되죠. 참 제1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그 이유를 보면 그것도 참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한 일인데 거기서부터 인제 일이 인제 시작이 된 거죠. 자 어찌 됐든 독일 제국의 탄생을 제가 지난해 1월 18일 날 올해네요. 올해 1월 18일 날 방송을 해 드렸는데 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14년 7월 말에 제1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제 16 보병연대에 입대를 해서 인제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죠. 누가? 바로 히틀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1 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8일 날 제가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세계 간염의 날이면서 제1 차 세계대전 발발일이 1914년 7월 28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젊은 피 끓는 시절에 군복을 딱 입게 되니까 '야 이거 정말 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애국심이 뭐 불불 솟아나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히틀러에게 진정한 마음의 어 모국인 독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히틀러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 복무를 하죠. 히틀러는 독일의 제1 차 세계대전 패배를 받은 충격으로 인한 히스테리성 실명에서 회복되자 그러니까 1 차 세계대전이 인제 독일이 패망을 하니까 히스테리성으로 인제 이 시력을 잃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그게 회복이 되고서 다시 육군에 입대를 해서 통신병으로 복무를 했다. 그래요. 그게 통신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게 이제 하사로서 참호 속에서 전쟁을 수행했다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네네 제4군 사령부로 복귀해서 임무를 활발히 수행을 했다. 1919년 9월 전후의 혼란 속에서 민족주의 운동 중의 하나를 조사하라는 군 정보 작전 참모부의 명령을 받았다. 글쎄요. 인제 저걸 보면은 참호 속에 있었다는 말이 조금 연결이 안 돼 갖고서 제가 인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찌 됐든 정보작전 참모부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이 보안사, 기무사 뭐 이런 데를 인제 얘기하는 거니까요. 일종의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또 권력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정치에 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히틀러가. 자 그래서 나치당을 입당을 해서 지도자로 부상이 됩니다. 1919년 9월 노동자당에 입당을 해서 당원증 55 번을 받았네요. 상당히 앞번호입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뭐 어느 당의 뭐 1번 당원 1호 당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5 번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앞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1920년 초에 선전부 책임자가 된 노동자당의 그리고 2월 24일 날 위넨에 2천 명이 가까운 사람이 모였는데 히틀러가 여기서 인제 뭐 연설을 했겠죠. 아까 그 연설을 이제 잘하는 달변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그 무리들에다가 인제 당명을 이제 이때 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이게 굉장히 기네요. NSDAP. 글쎄요. 어 그다음에 히틀러는 민주공화제 타도와 독재 정치 강행, 베르사유 조약 타도,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그리고 백화점과 다국적 기업 공격 등을 포함한 25개 조항으로 된 나치당의 당 강령을 발표를 했다. 민주공화제를 물론 독재 정치를 하려면 저 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공화제를 내세우면서 독재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폐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 아주 이 독일을 피말리는 그런 조약이라. 그러니까 인제 그게 싫다 이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 그다음에 인제 반유대주의, 또 민족주의, 게르만, 그다음에 예 유대인 싫어하는 거. 그리고 인제 백화점, 다국적 기업 뭐 이게 일종의 보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재벌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까요? 대기업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됐다.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네요, 나치당이. 하여튼 강령을 발표를 해서 인제 권력을 인제 휘어잡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히틀러는 1923년 11월 미넨에서 봉기를 시도했으나 실패를 하고 또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인제 그 사건으로 투옥이 됐네요. 그래서 옥중에서 책을 하나 쓰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나이 투쟁. 참 고등학교 때 때인가 읽어보기는 읽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너무 인제 세월이 지나 갖고. 어찌 됐든 그 내용을 보면은 동유럽을 정복을 한다. 이게 히틀러가 저 때부터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전부터. 그다음에 게르만 민족의 생존권을 동방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유럽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침공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침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이니까 폴란드,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1917년 이후에 소련이 됐으니까. 어 그걸 다 인제 평정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석방 후 히틀러는 흩어진 당원들을 다시 모으고 당을 재건을 했다. 그리고 1932년 4월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를 했으나 인제 패배를 했다.
어찌 됐든 그다음에 히틀러가 총리에 임명이 되네요. 참 정치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제 했다라고 보죠. 그만큼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어 그 정치 권력을 잡아가는 그 과정,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던 거고 상대방을 잘 요리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보수파와 군부의 협력을 얻어 좌파 세력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파 인사 등 반대파를 감금을 하고 납치를 하고 암살을 고문, 불법적인 재판과 처벌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인제 탄압을 했네요. 기존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함을 강조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선동적이니까 뭐 얼마나 비판했겠어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 "이게 뭐 나라냐." 요즘 있잖아요. 좌파들이 많이 쓰는 얘기. "이게 나라냐." 해 갖고서 인제 나라가 인제 정말 어 개판인 것 같이 엉망인 것 같이 그렇게 인제 선전하는데, 그리고 지들이 집권하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더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파에서 하는 얘기가 "이건 나라냐."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기가 막힌 정치 현실이 우리나라 정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자, 대한민국도. 예. 1933년 7월 일당 독재 체제 기틀로 확립을 했다. 그리고 34년 8월 대통령 힌덴브로크가 죽자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총리가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고 그다음부터 총통으로 불렸다. 참 대단한 정치적인 수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치스의 집권. 바이마르 공화국이 인제 종말을 맞게 됐죠. 지방에 해산해 버리고 3 인당을 불법화해 버렸습니다. 3 인당은 사회민주당이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 당이 인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단체와 조합들이 나치당의 하부 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인제 세력을 인제 넓혀가는 겁니다. 그 후 독일 국방군을 나치당원에 융합을 했다. 군까지 인제 장악을 한 거예요. 히틀러는 이러한 권력 인수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독일의 독재자가 됐다. 외교계, 경제계, 군부 요인들의 협력을 얻어서 외교상의 성공도 거두었고 경제의 재건과 번영을 이루었으며 군비를 확장하여 독일을 유럽에서 최강국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네. 제가 저걸 보면은 역시 경제가 중요해요. 일단 일반 국민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눠 주려고 그러는 가 봐요. 하여튼 배부르고 등 따숩게 경제가 발전하고 번영이 되니까 국민들도 좋아하는 거고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경제적으로 용성해지다 보니까 군비가 확장이 되죠. 이러면서 인제 전쟁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지구 수도. 이것은 인제 히틀러가 야망이 컸었던 것 같아요. 지구를 다 통일하자는 얘기죠. 지구 수도. 그러니까 지구 수도를 인제 어 그 베를린 지역인가요? 하여튼 인구 1억 명의 세계에서도 게르마니아, 예, 오늘날 베를린에 해당하는 지역에 인제 계획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다. 건축가까지 동원했네요. 음. 이게 인제 전 지구를 통일한다. 우리나라에도 인제 이런 분이 있죠. 자기가 IQ 400 인데, 예, 하여튼 "전 지구를 통일하는 통일 대통령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참 페이스북에서 오랜만에 이제 종합 기동창을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보니까 IQ 400의 세계 대통령이 될 분을 정말 지지를 하는 아주 열렬한 그런 지지자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기차 통학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그만큼 히틀러는 저런 인제 전 지구적인 야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나 결국은 전쟁을 수행을 하고서 1945 년에 인제 2차 세계 대전이 인제 끝나기 때문에 패전을 하기 때문에 인제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됐죠.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 자, 그렇게 인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죠.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선전 보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은 인제 발발이 됐습니다. 네. 저때 당시에 관련된 그 기록들을 참 읽어 보면은 참 히틀러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침공 저기 침공, 결국 프랑스도 침공, 소련도 침공. 결말은 이제 좋지 않게 인제 끝났지만은 하여튼 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기는. 음 그다음에 인제 스탈린과는 인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이제 맺었네요. 폴란드를 소련이 어 히틀 아 저 스탈린이 폴란드를 히틀러에게 이렇게 좀 이제 나눠 줬다. 이게 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묘한 거죠. 영국과 프랑스에 대응은 너무 늦었으며 미국은 국내 여론 때문에 고립주의를 천명하고 전쟁 개입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개입이 된 겁니다. 어 좌우지간
공습 및 기계화 부대. 이 산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탱크 같은 그런 기계화 부대가 이제 가능했죠. 네, 독일 탱크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베르사유 제가 알기로는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독일에서 저런 산업을 기계 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걸 소련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련에서 만들어 갖고서 인제 들여다가 썼는데 결국은 6.25 때 북계군이 밀고 내려온 그 탱크가 바로 저 탱크예요. 저기서 만든 탱크들. 그렇게 보면 '원천 기술은 독일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1940년 말까지 히틀러는 서부 유럽과 스웨덴을 제한 북부 유럽을 점령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영국까지는 못 들어갔죠.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까지 공격을 해서 항복을 받아냈고 그러니까 유럽 전 지역을 거의 뭐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스페인은 이 2차 세계 대전에 휘말려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 총통이 프랑코 총통인데 프랑코 총통이 정말 줄달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줄타기를. 그러니까 인제 그 유럽 대륙이 정말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질 않았죠.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물론 나름대로 이 스페인도 뭐 내전도 있고 뭐 그랬지만은 2차 세계 대전의 그 전쟁의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던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1년 6월 22일 날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을 했어요. 근데 10 월에 모스크바까지 갔지만은 그 추운 겨울에서 인제 추위 때문에 망가졌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이긴 장군이 이 러시아 소련에 많은 장군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훌륭한 장군이 동장군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일본이 41년 12월 7일 날 미국 진주만을 폭격을 하죠, 하와이. 참 자 어찌 됐든 이러면서 인제 태평양 전쟁도 인제 발발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네 뭐 미국하고도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을 했지만은 어 미국이 참전하면서 연합군이 인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인제 항복을 했고 노르만디 이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인제 결국은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죠. 독일군은 또 이러고 있는데 소련이 또 이제 반격을 해 들어가죠. 계속 밀리고 있던 소련이 인제 어 날이 풀리니까 이제 거꾸로 인제 밀고 나왔겠죠. 그래서 인제 그로부터 인제 결정적인 이제 패배를 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1900 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독일군은 독일 본토까지 밀어내고 베를린을 이제 점령을 했죠, 연합군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제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거예요. 히틀러 데드. 이게 인제 호해가 나왔었다고 그러네요. 5월 2일 4월 30일 날 죽었으니까 이틀 후에 호해가 나온 겁니다.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이 괴멸하고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또 전선이 상실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암살 미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히틀러가 인제 막 정신이 인제 혼란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인제 참전하면서 독일이 이제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결국은 소련이 밀고 들어오니까 1945년 4월 29일 날 베를린이 점거당했고 그다음 날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 그때 나이가 57 세다. 참 젊은 나이에 큰일을 했네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정말 권총 자살했느냐 의문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인제 두개골을 이렇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 여자 거다 그러니까 아주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생존 아직 그때 안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60 년대까지 살았다는 얘기죠. 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인제 잡혀온 사람이 있죠. 아히만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인제 그 책이 있다고 그랬죠. 정말 집단 학살하는 그거에 대한 재판 과정을 갖다가 어 쭉 쓴 그 책이 되겠습니다. 책도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인제 히틀러가 유대인이다라는 설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반쪽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인제 그쪽 피를 가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또 유대인 피가 쪼끔이라도 섞이면은 또 유대인으로 다 받아들여요. 참 정말 유대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인제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M1, B1A 유전자가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어
뭐 이걸 근거로 해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뭐 이런 유전적인 얘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이었다라는 설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편력도 좀 있었고요. 예. 저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 투쟁, 마인 캄프. 네. 저도 읽어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언젠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뭐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0년대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끌고 왔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조금 그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알렉산드로스, 그다음에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인물. 비록 전범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랬지만은 내심 그 저 인물을 가진 나라는 그걸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저런 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못지않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예, 오늘은 또 이제 세계 재즈의 날이고 베트남전이 끝난 날입니다. 또 어, 지난해에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예,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 4월 30일 뭐 히틀러가 죽은 날이긴 하지만 4월 마지막 날이니까 4월 마무리 잘하시고 May 1st 5월 1일을 5월을 정말 장미의 계절인 계절의 여왕인 5월을 화려하게 맞이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